달걀은 죄가 없습니다. 문제는 함께 먹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매일 아침 삶은 달걀 2알을 드시고 계신가요? 혈압약도 꼬박꼬박 챙기고 산책도 빠뜨리지 않고 짜게 먹지 않으려고 늘 신경 쓰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영상은 끝까지 꼭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오늘 많은 분들이 평생 믿고 있었던 건강 상식을 하나 뒤집으려고 합니다. 달걀이 콩팥을 망가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달걀은 훌륭한 단백질 식품입니다. 그런데 달걀 옆에 아무 생각 없이 올려놓았던 음식 하나가 콩팥을 조금씩 망가뜨리고 있었다면 어떨까요?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음식들이 대부분 건강을 위해 드시는 것들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쉽게 전해드리는 은빛별입니다. 오늘은 20년 동안 수백 명의 콩팥 환자를 진료한 신장내과 전문의가 직접 밝힌 내용을 바탕으로 달걀과 함께 먹으면 콩팥을 망가뜨릴 수 있는 최악의 조합 3가지, 그리고 반대로 콩팥 건강을 지키는 최고의 조합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마지막에 소개해드릴 내용은 많은 분들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전문의는 이것 하나만 바꿔도 콩팥이 받는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니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부산에서 30년 넘게 건설업을 하셨던 67세 박성철 씨입니다. 그분은 누구보다 건강관리를 잘한다고 자부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은 달걀, 싱겁게 먹는 식습관, 담배도 오래전에 끊었고 아침마다 빠지지 않고 걷기 운동도 했습니다. 주변에서도 건강하게 사는 사람 이라고 부를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기 건강검진 결과를 보던 의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소변 검사에서는 단백뇨가 나왔고 혈액 검사에서는 크레아티닌 수치가 정상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콩팥 기능이 이미 상당히 떨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박성철 씨에게는 아무런 증상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몸이 특별히 피곤하지도 않았고 허리가 아픈 것도 아니었고 소변색도 평소와 다르다고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저 건강하다고 믿고 있었을 뿐입니다. 검사 결과를 받아든 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나는 누구보다 건강하게 살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사실 콩팥은 우리 몸에서 가장 조용한 장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간이 나빠지면 피곤하고 위가 나빠지면 속이 쓰리고 무릎이 나빠지면 걷기가 힘들어집니다. 하지만 콩팥은 다릅니다. 절반 이상 기능을 잃을 때까지도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나는 괜찮겠지 하고 안심하는 사이 콩팥은 조금씩 아주 천천히 망가져 갑니다. 실제로 전문의들은 콩팥 기능이 정상의 절반 이하로 떨어질 때까지도 자각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매우 많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투석을 준비해야 합니다. 라는 말을 듣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증상이 있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나도 몸이 무겁다. 밤에 화장실을 2번 이상 간다. 소변에 거품이 오래 남아있다. 다리가 자주 붓는다. 이런 변화가 있다면 단순히 나이 때문이라고 넘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박성철 씨의 식단을 자세히 살펴본 전문의는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달걀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달걀과 늘 함께 먹고 있었던 음식들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식이라고 믿는 바로 그 음식들이 콩팥에는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음식은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의 냉장고에도 거의 반드시 들어있을 겁니다. 자,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최악의 조합, 달걀과 우유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드시죠. 삶은 달걀 2개, 따뜻한 우유 1잔, 단백질도 챙기고 칼슘도 챙긴다. 가장 이상적인 아침 식사라고 생각합니다. 젊을 때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60세가 넘어가고 콩팥 기능이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유는 바로 임파스퍼러스 때문입니다. 우유에도 인이 들어있고 달걀에도 인이 들어있습니다.
건강한 콩팥은 이 인을 소변으로 잘 배출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콩팥 기능이 떨어지면 몸속에 인이 조금씩 쌓이기 시작합니다. 더 무서운 사실은 혈액 검사에서 인 수치가 정상이어도 이미 몸속에서는 문제가 시작되고 있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전문의들은 이것을 조용한 시작이라고 설명합니다. 인이 계속 쌓이면 혈관이 딱딱해지고 콩팥의 아주 작은 혈관들도 점점 굳어갑니다. 결국 콩팥으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면서 사구체가 서서히 손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콩팥이 약한 분들은 달걀과 우유를 한 끼에 몰아서 먹는 습관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의외로 가장 많은 분들이 하고 있는 습관입니다. 달걀에 소금을 찍어 먹는 것, 혹은 간장을 뿌려 먹는 것입니다. 조금 찍어 먹는 건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소금 속 나트륨은 혈액량을 늘리고 콩팥의 미세혈관에 더 큰 압력을 주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아주 얇은 거름망에 계속 강한 물줄기를 틀어놓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아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 거름망이 조금씩 손상됩니다. 이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신호가 바로 거품 소변입니다. 단백질이 빠져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특히 이미 혈압약을 드시거나 단백뇨가 있는 분들은 나트륨 섭취를 더욱 조심해야 한다고 전문의는 강조합니다. 그래서 달걀은 그대로 드시더라도 소금이나 간장을 습관처럼 곁들이는 것은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놀라는 내용입니다. 바로 달걀을 먹은 직후 진한 차를 마시는 습관입니다. 식사를 마치고 녹차 한 잔, 보리차 한 잔, 입안을 개운하게 하려고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달걀을 먹자마자 바로 진한 차를 마시면 차에 들어있는 탄닌 성분이 달걀 단백질과 결합해 소화를 방해할 수 있다는 설명이 있습니다. 소화가 늦어지고 장에 음식물이 오래 머무르면 장내에서 독성 물질이 더 많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 독소들은 결국 혈액을 타고 콩팥까지 이동해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의는 차가 나쁜 것이 아니라 언제 마시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달걀을 먹은 뒤에는 바로 차를 마시기보다는 물을 먼저 마시고 차는 시간을 조금 두고 마시는 것이 좋다고 설명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세 가지가 달걀과 함께 피하면 좋은 조합입니다. 우유, 소금이나 간장, 식사 직후 진한 차.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럼 달걀은 무엇과 함께 먹어야 가장 좋습니까? 사실 오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지금부터입니다. 달걀은 무엇과 함께 먹어야 콩팥에 도움이 될까요? 20년 동안 신장내과 진료를 하면서 제가 환자분들께 가장 많이 추천했던 조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달걀과 빨간 파프리카입니다. 많은 분들이 파프리카를 그냥 샐러드용 채소 정도로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콩팥을 생각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빨간 파프리카는 칼륨 함량이 비교적 낮으면서도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라이코펜이 풍부합니다. 이 라이코펜은 혈관을 공격하는 활성산소를 줄여주고 콩팥의 아주 작은 혈관이 손상되는 것을 막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달걀이 콩팥을 위한 좋은 단백질이라면 파프리카는 그 단백질이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혈관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아침에 삶은 달걀을 드신다면 파프리카 반 개만 곁들여 보십시오. 복잡한 요리도 필요 없습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식탁을 훨씬 건강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달걀과 양파, 그리고 부추입니다. 양파와 부추에는 퀘르세틴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혈관을 부드럽게 이완시키고 콩팥으로 가는 혈류가 원활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막혀있던 도로를 조금 더 넓혀주는 것과 비슷합니다. 혈액이 원활하게 흐르면 콩팥도 훨씬 편안하게 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달걀을 드실 때 잘게 썬 양파와 부추를 넣어 스크램블 형태로 드시는 방법을 자주 권해드립니다. 소금은 최소한으로, 기름도 많이 쓰지 않고 약한 불에서 천천히 익혀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맛도 좋고 부담도 적고 무엇보다 매일 실천하기 쉽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조금 의외일 수도 있습니다. 달걀과 배입니다. 과일이 콩팥에 괜찮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배는 비교적 칼륨 함량이 낮은 편이고 무엇보다 팩틴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이 팩틴은 장 속에서 독성 물질이 만들어지는 것을 줄이고 생긴 독소가 혈액으로 흡수되기 전에 몸 밖으로 배출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결국 장이 깨끗해야 콩팥도 덜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달걀을 드신 뒤 30분 정도 지나 배 반 개 정도를 천천히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껍질째 드실 수 있다면 더 좋습니다. 주스보다는 직접 씹어서 드시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아주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달걀과 함께 피하면 좋은 조합은 우유, 소금이나 간장, 식사 직후 진한 차입니다. 반대로 함께 드시면 좋은 조합은 빨간 파프리카, 양파와 부추, 배입니다. 하지만 제가 진료실에서 마지막으로 꼭 드리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 이미 손상된 콩팥을 되돌리는 치료는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기적인 검사로 내 콩팥 상태를 확인하고 혈압과 혈당을 꾸준히 관리하며 매일의 식습관을 조금씩 바꾸는 것입니다. 콩팥은 절반 이상 망가질 때까지도 아프다고 말하지 않는 장기입니다.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우리가 먼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아침 식탁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달걀은 그대로 두셔도 됩니다. 무엇을 함께 드시느냐, 그 작은 선택 하나가 앞으로의 10년, 20년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가족 중에 매일 아침 달걀을 드시는 부모님이나 배우자에게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공유 하나가 누군가의 콩팥 건강을 지키는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아침 식탁에서부터 시작됩니다.